특검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대통령 대면 수사를 하고 네. 녹음까지 하고 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상당히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럼 오늘 헌재에서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당신이 뭔데 수사를 안 받냐. 예, 예. 조사를 거부하고 예. 압수수색을 막고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를 했으면 저 무기징역 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공동지갑, 경제공동체 이런 것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네.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그 압수수색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이 사람이 압수수색 같은 것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받겠다고 본인이 약속해놓고 다 거부했기 때문에 향후로도 헌법 수호를 위한 책무를 다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만 그냥 판단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씨한테 남은 거는 본인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받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요. 기존의 특검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절차를 검찰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특검이 기소해가지고 변론 그 기소한 사건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기소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용 씨 특히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소장에다가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이재용과 박근혜가 나눈 대화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예. 이게 대가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이 구성돼 있는데 예. 박근혜를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사실을 특정해가지고 공소장에다 담을 수 있느냐. 아하. 이거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박근혜를 빨리 조사해서 예. 이재용하고 실제로 이 얘기했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거를 이재용의 변호인 측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아 일단 일종의 이제 작전 중에 물귀신 작전이죠 그게.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죽을 꾀가 된 거죠 결국은. 꾀를 그러니까 써도 죽을 꾀만 쓴다.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거부하느라고 냈던 꾀는 헌재에서 이건 반드시 파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가 됐고 사유가 됐고 예.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이제 뇌물죄는 대항범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준 그렇죠. 사람과 준 받은 사람과 사람. 공유한 사람과 수뢰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준 사람은 계속 당신이 나를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가지 않았냐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죠. 강요죄.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내가 거기를 협박한 건지 아닌지, 응? 그 다음에 뭐라고 둘이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딜레마에 빠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 그러니까요. 아주 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 예. 태평양 법인이죠. 예, 예.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제 대통령 빨리 구속 수사하라고. 이재용 변호인단의 제1 전략은 그겁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최대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 도저히 돈을 안 주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 예. 네. 이것이 이재용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럼 앞으로 자기는 볼만할 빠져나오고 겁니다. 예, 예. 빠져나오고 예, 예. 대통령은 강요죄로 감옥을 가든 말든 예, 예. 이제는 각자 도생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예. 대통령 수사도 안 하고 예. 대통령 집 압수수색도 안 하고 예. 이 전략을 썼기 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재밌어질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박근혜 씨도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기소가 되기 전부터도 이재용 재판에서는 박근혜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재용의 공소 사실에 있는 박근혜와의 대화를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럼요. 준비기일에서. 예. 그러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근혜와의 대질이 필요하다라고 아하. 해서 증인으로 시청할 겁니다. 아마. 그 예. 시청하지 않으면 이재용 측의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용과 박근혜가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돈 달라고 협박했잖아. 아니야, 네가 이거 승계해야 된다고 나한테 이거 해달라 그랬잖아. 이걸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피의자와 예, 증인이죠, 이제 증인으로 예. 이재용 부회장과 예. 피고인 이재용, 피의자 박근혜. 그렇죠. 피고인 이재용, 피의자 박근혜 예. 둘이 만나는 그 재판기일 예. 방청 안내 미리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보고 재판이 싶어요. 진행되면은
반드시 이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최강욱 변호사가 이재용 그 변론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무기징역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박근혜 변호인을 하려고요. 예. 오. 저기 그 접견 변호사는 접견 교통권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청와대 가서 나 들어가서 저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겠다. 예.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을 하겠다는데 그걸 경호실에서 막으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가 됩니다. 오늘 오늘 한번 갈까요? 해볼까요, 진짜? 예. 아니 그래서 최 변호사님 가서 예. 당신 변론 해주겠다. 예, 해주겠다. 그럼 나 막지 마라. 예. 그럼 가서 여기서 빨리 나와야지 변론 해주니까 나오고 정봉주 들어와서 자라. 당신이 살려면 거기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자꾸 이걸 넓혀라. 예. 정봉주를 데리고 같이 자라.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우리 집사람한테 사과하게 만들게. 아니 그런데 정말 네. 이제 이게 그 사자성어가 뭐죠?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것 같지만 아직 좀 천라지망. 천라지망. 예. 야,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것 같은데 너무 촘촘해서 죄를 지은 자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 네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살려고 예. 변호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죠. 점점 더 옥죄에 들어가는. 네네. 지금 가만히 복기를 해보시면 계속 죽을 죄를 낸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예.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 조사를 피해 나가려고 자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피해 나가려고 했던 게 뭡니까? 개헌하자 그랬어요. 개헌하자고. 예. 네, 개헌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JTBC에서 태블릿 보도가 나온 바람에 싹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감정을 계속 자극하고 본인이 계속 어떻게 보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지금 꾀만 계속 내고 있고 예. 또 그런 수준의 변호인들이 옆에서 계속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게 어디 박근혜를 위해서 그게 변론한 거였습니까? 계속 재판관들을 자극했잖아요. 예. 재판관들을 모욕하고. 어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늘의 뜻이 모아지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필연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 표는 김평우 변호사, 네. 그 다음에 조원령 변호사, 예. 이런 분들 나이라도 좀 어리면 뭐라고 진짜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리인단으로서 변호사로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으로서 진영을 떠나서 입장을 떠나서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너무 해로운 일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후배 법조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례를 확실하게 남기셨을 네. 뿐만 아니라 더 또 심하게 잘못하신 건 뭐가 있냐면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이거 결정되고 나서 몇몇 판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축하하는 전화를 했는데 네. 판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변호사들이 그날 심판정에서 너무나 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혹시 헌법재판관 중에 이거를 기각시키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는 순간 시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수준의 법률가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아하. 차마 그 수준까지 내려가기에는 겁이 났을 것이다. 기각으로 소수 의견을 내는 혹시 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심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일부러 이제 분노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소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네. 권위를 너무 무시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보면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 갖고 막 마이크가 대고 막 험한 얘기를 했지만 예. 어찌 보면은 복면을 쓰고 들어왔던 촛불 시민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아니,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깊은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보다가 트위터를 보니까 저쪽 탕규국 집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황교안도 못 믿겠다. 김평우를 대통령으로 이런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분 변론하실 때도 예. 재판부를 쳐다보지 않고 방청석 쪽으로 돌아서서 변론을 네,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호소하고 싶은 간절한 뭔가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분들끼리는 통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요, 그게요. 김평우 변호사가 방청석을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인터넷 생중계하는 거기를 보고 눈 초점을 보면요. 거기를 보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막 변론할 때 SNS상에 돌아요. 예.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으니 얼른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하면서 URL 복사한 게 막 돌아요. 오. 그러니까 이분들은
머릿속에는 박근혜 의뢰인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으로 막 변론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 네. 카메라를 잘못 보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 재판부를 봐야지 자기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에. 근데 돌아서서 하시는 바람에 뒤통수만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소추인 측, 예. 그러니까 그 소추인 측 대리인 그 황정근 변호사가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선배님 그 방청객 쪽을 보시면 얼굴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영상에. 그래서 돌아가가지고는 이제 재판부 쪽을 봤다는 거거든요. 아. 하여튼 참 여러 가지 하셨어요, 정말. 아, 정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네, 그게 남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핵 우산에 가려갖고 우병우 놓칠 뻔했네 또. 이제 근데 좀, 예. 어찌 보면 박근혜 수사부부는 지금까지 특검이 다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려받아서 확인하면 되는 정도의 순서예요. 이 수사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국민들 누구나가 이게 지금 다 공범관계라는 것이 공소사실에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도 써 있고 특검이 기소한 공소장에도 다 공범관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근혜 씨는 그 범죄 집단의 두목이에요, 말하자면 수괴란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기소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당연한 순서가 어떻게 보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를 했다고 해서 검찰을 기특하게 생각하시지도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못했을 때 이제 혼나고 욕먹는 일만 남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뭐라도 우리가 더 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생색을 내려면 예. 그건 이제 우병우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템이. 아하.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제 그 십상시 중에 두 사람 남은 사람들. 예, 안봉근. 이재만 안봉근. 이재만 안봉근. 뭐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를 제가 보기에는 집중해서 열심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 검찰한테 지금 유리한 상황은 뭐냐면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우병우의 개인 비리나 이런 것들 또 과거 수임과 관련한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은 그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체말로 정말 탈탈 털 겁니다. 아, 탈탈 우병우에 털 거고. 대해서. 예. 근데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은 이제는 그 안에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하. 검찰은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은 조직 보호를 해야 되고 검찰이 살아야 된다. 예.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개헌 국면에서 결국은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검찰 개혁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저 탕기국 집회에서도 검찰을 지금 손봐줘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 박근혜도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검찰하고 언론은 손을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살 길은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맞게 우병우를 이렇게 처벌했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내부의 우병우 라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막아보려고 하더라도 소수고요. 아니 그럼 우병우 라인도 이제는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도와주는 우병우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우병우 라인 아닌 척하고 그렇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저 김문수 씨나 이런 분들 하는 것처럼 예. 내가 무슨 우병우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르겠네. 우병우 라인이었던 윤모 검사장,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내가 우병우 라인인 척하면서 우병우의 정보를 다 캐내고 있었다. 우병우의 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막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내밀하게 그럴 수도 몰라요. 이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병우 선배가 이러이러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는 우병우 라인에서 빼주세요. 이런 걸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실질적으로 우병우 라인 쪽에서 전향하면서 정보를 막 제보할.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도 분화가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살겠다고 나오는 쪽이 있을 거고 예. 아니면 끝까지 그냥 나는 기왕 버린 몸이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특정 세력한테 잘 보여갖고 후위를 도모하자. 네. 이제 검찰에서 나쁜 짓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 지역구 잘 골라서 가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이 우병우 라인의 눈치를 봐가지고 수사를 머뭇거린다거나 네. 그다음에 그쪽의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과거처럼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적어도 우병우 과거에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곽근 고검장, 예, 대구 고검장. 윤곽근 고검장, 예. 그다음에 우병우한테 계속 수사 결과를 보고했던 안태근 검찰국장. 예. 이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다. 아하. 그 조직 안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죠, 이제. 예. 본인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미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예. 다른 데서 찾을 가능성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 검찰 내에서 예를 예. 들어 윤곽근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우병우 라인으로 활동을 했지만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난 양심 선언하겠다. 예. 그리고 내가 우병우를 누구보다도 잘하니 예. 이러이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주게 되면 우병우 라인에서 빼줄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개전의 정은 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전의 정은 네, 과거에 했던 건 없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적폐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쌓여있던 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거는 그거대로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먹고 그래도 그럼요. 이제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그 얘기는 이제 충분히 받아서 활용을 해야죠.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딜레마에 빠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 그러니까요. 아주 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 예. 태평양 법인이죠. 예.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제 대통령 빨리 구속 수사하라고. 이재용 변호인단의 제1 전략은 그겁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최대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 도저히 돈을 안 주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 예. 네. 이것이 이재용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럼 앞으로 자기는 볼만할 빠져나오고 겁니다. 예. 빠져나오고 예. 대통령은 강요죄로 감옥을 가든 말든 예. 이제는 각자 도생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예. 대통령 수사도 안 하고 예. 대통령 집 압수수색도 안 하고 예. 이 전략을 썼기 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재밌어질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박근혜 씨도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기소가 되기 전부터도 이재용 재판에서는 박근혜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재용의 공소 사실에 있는 박근혜와의 대화를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가 됩니다. 오호 오늘 한번 갈까요? 해볼까요, 진짜? 예. 아니 그래서 최 변호사님 가서 예. 당신 변론 해주겠다. 예, 해주겠다. 그럼 나 막지 마라. 예. 그럼 가서 여기서 빨리 나와야지 변론 해주니까 나오고 정봉주 들어와서 자라. 당신이 살려면 거기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자꾸 이걸 넓혀라. 예. 정봉주를 데리고 같이 자라.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우리 집사람한테 사과하게 만들게. 아니 그런데 정말 네. 이제 이게 그 사자성어가 뭐죠?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것 같지만 아직 좀 천라지망. 천라지망. 예. 야,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것 같은데 너무 촘촘해서 죄를 지은 자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 네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살려고 예. 변호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죠. 점점 더 옥죄에 들어가는. 네네. 지금 가만히 복기를 해보시면 계속 죽을 죄를 낸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예.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 조사를 피해 나가려고 자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피해 나가려고 했던 게 뭡니까? 개헌하자 그랬어요. 개헌하자고. 예. 네, 개헌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JTBC 그럼요. 준비기일에서 예. 그러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근혜와의 대질이 필요하다라고 아하. 해서 증인으로 시청할 겁니다. 아마 그 예. 시청하지 않으면 이재용 측의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용과 박근혜가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돈 달라고 협박했잖아. 아니야, 네가 이거 승계해야 된다고 나한테 이거 해달라 그랬잖아. 이걸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피의자와 예, 증인이죠, 이제 증인으로 예. 이재용 부회장과 예. 피고인 이재용, 피의자 박근혜. 그렇죠. 피고인 이재용, 피의자 박근혜 예. 둘이 만나는 그 재판기일 예. 방청 안내 미리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보고 재판이 싶어요. 진행되면은 반드시 이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최강욱 변호사가 이재용 그 변론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무기징역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박근혜 변호인을 하려고요. 예. 오. 저기 그 접견 변호사는 접견 교통권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청와대 가서 나 들어가서 저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겠다. 예.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을 하겠다는데 그걸 경호실에서 막음이고 변론 그 기소한 사건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기소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용 씨 특히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소장에다가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이재용과 박근혜가 나눈 대화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예. 이게 대가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공소 사실이 구성돼 있는데 예. 박근혜를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사실을 특정해가지고 공소장에다 담을 수 있느냐 아하. 이거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박근혜를 빨리 조사해서 예. 이재용하고 실제로 이 얘기했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거를 이재용의 변호인 측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아, 일단 일종의 이제 작전 중에 물귀신 작전이죠, 그게.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죽을 꾀가 된 거죠, 결국은. 꾀를 그러니까 써도 죽을 꾀만 쓴다.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거부하느라고 냈던 꾀는 헌재에서 이건 반드시 파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가 됐고 사유가 됐고 예.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이제 뇌물죄는 대항범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준 그렇죠. 사람과 준 받은 사람과 사람. 공유한 사람과 수뢰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준 사람은 계속 당신이 나를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가지 않았냐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죠. 강요죄.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내가 거기를 협박한 건지 아닌지, 응? 그 다음에 뭐라고 둘이 얘기를 했는지. 특검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대통령 대면 수사를 하고 네, 녹음까지 하고 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상당히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럼 오늘 헌재에서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당신이 뭔데 수사를 안 받냐. 예, 예. 조사를 거부하고 예. 압수수색을 막고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를 했으면 저 무기징역 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공동지갑, 경제공동체 이런 것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네.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그 압수수색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이 사람이 압수수색 같은 것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받겠다고 본인이 약속해놓고 다 거부했기 때문에 향후로도 헌법 수호를 위한 책무를 다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만 그냥 판단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씨한테 남은 거는 본인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받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요. 기존의 특검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절차를 검찰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특검이 기소해가지고